특히 이제 1학년 학생들이 더 고민이 되실 거예요. 메디컬을 가고 싶고 근데 아직 성적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메디컬을 갈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고, 그런데 이걸 나중에 생명으로 틀자고 했을 때 생명도 막상 경쟁률이 낮지는 않을 것이고 생명 관련 학과를 진학했을 때 그 이후의 진로가 나랑 맞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되시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정말 많은 컨설턴트 이런 걸 좀 경험을 해봤지만 단연코 원탑입니다. 이것만을 사세요? 안녕하세요. 메딕스 대표 컨설턴트 김현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고1인데 메디컬을 준비해야 하는 게 되게 고민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럼 그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메디컬을 준비해야 되는 기준. 가장 먼저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되고요. 이제 메디컬 입시가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의지와 적극성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아시겠지만 내신 성적이죠. 지금 1학년 1학기 성적이 그래도 기말 마치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텐데 이제 그 성적이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수시 지원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모의고사 성적인데, 의대는 아시는 것처럼 만족해야 되는 수능 최저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3합 3에서 뭐 아무리 낮아도 3합 6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그럼 1학년 모의고사 성적을 의미를 두고 봐야 되느냐? 근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 발전할 기회가 많잖아요. 물론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2년의 기간이 더 있기 때문에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도가 다 나가기 전이잖아요. 일부만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의미는 없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국어, 영어,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런 것들은 어쨌든 수능 과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낮은 등급일 때는 그만큼 시간 투자를 모의고사에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내신 공부도 하면서 모의고사를 충실하게 준비한다는 게 사실 현역 고등학생한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도 2등급 이내로 들어오는 정도여야 우리가 메디컬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확실하게 좀 1등급을 잡아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도 뽑는 인원이라든지 뭐 퍼센트를 고려했을 때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성적이 약간 못 미치더라도 더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의예과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서 2학년, 3학년 때 내가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세포와 물질대사 과목을 이수했을 때 내가 좀 재미있게 열심히 해볼 수 있을지, 우리 학교에서 몇 명이 수강할 것 같은지 뭐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요건이 되겠죠. 우리가 앞으로 고교학점제니까 메디컬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사실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걸 알아보는 방법에서 제일 좋은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학교에서 아마 수요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때는 저희 학교 수요조사에서 이 과목을 선택할 학생이 대략 한 30명 정도인데 그러면 여기서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1등급인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경쟁력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모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진로 과목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다 등급이 아주 냉정하게 나오겠죠. 10%가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세포와 물질대사, 화학 관련된 과목들, 이제 약대 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과목을 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뭐 30명이다, 뭐 50명이다 했을 때 10%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5등에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막상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내가 거기에서 상위권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통합과학이 간당간당하게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디컬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선택 과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고교학점제니까. 네. 과목 선택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교과에서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뭐 미적분 2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통 학교에서 권장하고 있고요. 과학교과에서는 화학, 생명과학,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뭐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이런 것들을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학교에 따라서 개설된 과목이 다르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은 게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정보, 공학, 일반 이런 공학과 관련된 과목을 같이 넣어주시면 융합 탐구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모든 영역에서도 그렇지만 의학에서도 이 AI랑 공학이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죠. 이제 융합이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그리고 이제 사회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문제 탐구
탐구 방법 이런 거, 현대사회와 미래세계 이런 과목들을 같이 하시면 그 질적 연구 수행하는 방향이 생기부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실험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일반고 친구들한테는. 그런데 뭐 설문조사를 하고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생기부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학생의 문제 인식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질문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제 교과랑 진로의 교집합 영역을 담고 있는 그 연결고리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대 사회의 문제를 담고 있는 도서를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 문제 탐구 방법이라든지 현대 사회와 미래 세계 이런 과목에 같이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교과 수행평가로 독후 활동을 할 때는 이런 도서를 선정하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도서랑 같이 이제 새로 나온 책들 그리고 너무 전공과 연계가 된 그런 전공 서적의 느낌이 나는 과학 교양서를 읽으실 수 있는데 균형 있는 독서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을 읽으면서 그 고전을 나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런 활동 이런 활동이 그 학생의 시선이라든지 통찰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학이나 고전 윤리 같은 과목에서 균형 있게 들어간다면 학생의 윤리 의식 같은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메디컬을 가고 싶긴 하는데 요즘 이제 생명계열이 엄청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메디컬 준비하는 친구들 사실 고민이 되게 많을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친구들은? 특히 이제 1학년 학생들이 더 고민이 되실 거예요. 메디컬을 가고 싶고 근데 아직 성적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메디컬을 갈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고 그런데 이걸 나중에 생명으로 틀자고 했을 때 생명도 막상 경쟁률이 낮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생명 관련 학과를 진학했을 때 그 이후의 진로가 나랑 맞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교과 세특을 중심으로 좀 챙기셔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진로 이런 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2학년, 3학년 때가 될 거고요. 교과서랑 그 연계되지 않은 진로 탐구만을 하는 것을 지향하라는 이야기가 모든 대학에서 지침처럼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을 탐구하라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이냐 하면 메디컬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생기부는 어느 계열에서도 사실 좋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메디컬은 학업 역량도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생기부를 갖춰놓는다면 사실은 다른 학과에 이렇게 돌려 쓰더라도 이것이 나쁜 평가를 받을 리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과랑 이제 의학을 연계해서 뭐 1학년 때 탐구하는 거 아주 좋은 방향이긴 한데요. 이게 교과에 들어가 있는 핵심 개념이라든지 그 교과 목차에 부합하는 탐구 주제랑 탐구 소재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전공을 했고 의학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영역을 다 융합해서 어떤 탐구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탐구 설계를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교과서랑 내 관심 분야를 접목해서 어떻게 탐구를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도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의대를 지원하면서 이제 서울대 첨단 융합을 같이 지원해서 합격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생기부를 전략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대에도 적합하고 첨단 융합에도 적합한 그런 생기부를 만들었거든요. 이 세특이랑 스토리 구성을 그렇게 만들어 나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준비가 가능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웨비나에서 이 학생의 세특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학년 때부터 이제 많이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1학년 때부터 메디컬의 스토리가 매우 구체적이어야 되냐고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메디컬 합격생들을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꼭 메디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학과에서 스토리, 탐구 동기부터 쭉 연결되는 그 탐구의 단계라든지 학생의 성장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겠죠. 그래야 신뢰성이 높아지니까요. 근데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 학생의 성장이 단계적으로 보여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것에서 질문을 찾아냈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책을 읽었고 그러면서 어떤
어떤 답을 얻었는지, 어떤 문제 의식을 가졌는지, 그리고 거기서 뭘 배웠고 이걸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런 단계적인 성장을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세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구체적인 스토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로를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인가, 그게 구체적인 것인가, 이게 아마 궁금하실 텐데 진로 그 자체랑 연결되는 그런 거보다는 그 진로를 선택하고 그 학과를 선택할 때 그 학과에서 학생이 어떤 역량을 주로 보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학과에서 원하는 역량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 의대 교육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인류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의사로서의 역량, 창의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의학자로서의 기본 역량, 미래 사회를 주도할 리더십과 국제적 안목,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과 봉사 정신, 이것을 이제 교육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인재상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의대 공부량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당연히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이런 압도적인 공부와 중간중간에 겪는 좌절에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는 당연히 꾸준히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연구를 하려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 설계 능력,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의사라는 그 직군이 다른 직역도 물론 그렇겠지만 협업을 해야 되는 직군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역량,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의 목표를 함께 이뤄내는 경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볼 수 있겠고요.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치료 과정이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환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모습, 다시 말해서 의사로서 전문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갖출 수 있는 학생인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 역량으로 표현이 되겠죠.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공동으로 수행하는 그 탐구라든지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도와주는 그런 봉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메디컬을 내가 진짜 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사실 많잖아요. 이 스토리를 그러면 구성을 하기는 해야 된다는 말은 들려오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의사로 이거 스토리를 설정하고 딱 가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어떤 연구나 아니면 암 연구나 이런 쪽으로 좀 자꾸 가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또 이제 의사 과학자 양성에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집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요즘은 의학도 이제 의학에서 이렇게 완전히 국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학이라든지 다른 영역이랑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고요. 하나의 예시를 뭐 들어드리자면 의학에도 분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자면 직업환경의학이라는 분과도 있고 이제 열대의학이라는 분야도 있고 항공우주의학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이제 의학적인 그런 내용에 기반해서 다른 것도 다 연계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공학적인 요소도 포함될 수 있고 당연히 생명과학에서 수행하는 그런 연구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그냥 의사가 되겠다 이거보다는 어떤 일을 하는 의사가 되겠다, 뭘 하겠다, 어떤 연구를 하겠다,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이걸 향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사, 의학 이런 걸 보여주기보다는 그런 성장과 역량을 보여주라는 것이고, 그런 것은 다른 학과에서도 좋은 평가를 분명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메디컬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는 의사를 해야겠다라는 스토리보다는 결론적으로 연구 주제나 이런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런 거 하나 잡고 플랜 B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탐구 열심히 하는 큰 문제는 없다. 네, 좋습니다. 메디컬을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진로가 바뀔 수 있잖아요. 성적이 네. 떨어져 사실 많잖아요.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될까? 나중에 진로가 바뀔 수 있을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진로가 만약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그 과정이 설득력 있게 제시가 돼야 됩니다. 연결고리가 되는 탐구가 창체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의학이 의학 안에서만 머무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학이랑 연계가 되기도 하고 기초의학 분야의 연구도 점점 이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하다못해 의료에 활용되는 그 생체 재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인공 판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소재 공학이나 뭐 재료 공학이랑도 연계가 되고 협업 연구도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의학도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학문이랑 같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같이 발전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의학이라는 큰 하나의 줄기를 잡고 가더라도 어떤 연구인지 구체화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진로를 나중에 틀었을 때 오히려 이야기가 더 풍성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요즘 의대에서도 공학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융합 연구라든지 다학제 연구를 중시하고 있고요. 학생이 설득력 있게만 탐구 동기, 탐구 간 연결 고리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진로가 바뀌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잘 설명하고 활용해서 이걸 학생의 성장으로 보여준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대나 메디컬 지원하는 친구들은 좀 모의고사는 이 정도만 나오면 된다 이런 기준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네, 지금 3학년이라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지금 1, 2학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체적으로 1등급에서 2등급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학생마다 다른 것이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1학년은 특히 포텐셜이 높잖아요.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저학년 때 성적을 잡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는 수능 과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려되는 점은 1학년 때 통합과학도 했고 통합사회도 했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2학년 때, 3학년 때 기억하고 있을까 학생들이 이제 그거는 아마 다른 문제가 될 거거든요. 이제 까먹을 수 있어요, 내용을. 2학년, 3학년 때 내신 위주로 막 급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1학년 때 했던 통합과학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통합사회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놓치는 개념이 반드시 생깁니다. 지구과학에 대한 걸 안 했다. 그럼 2학년, 3학년 때 이제 지나가면서 통합과학에 들어있는 지구과학에 대한 내용 같은 거 까먹을 수 있거든요. 학습 팁을 드리자면 1학년 때 잘 공부하시고 내신 공부도 하시고 이제 모의고사 공부도 하시면서 한 권 단권화 하셔서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둔 다음에 2학년 방학, 3학년 되기 전에 겨울방학 이럴 때 계속 기간마다 꾸준히 복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2등급이 나오시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 수능 가면은 등급이 막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많이 떨어지는지? 네, 학생들이랑 이제 원서 쓰고 수능 보고 전화 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보통 가장 성적 변동이 큰 과목이 뭔가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물론 학생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국어랑 탐구가 가장 변동이 크다고 느껴졌어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아무리 모의고사를 많이 보더라도 첫 교시잖아요. 그래서 첫 교시라서 변수가 좀 많고 긴장도 많이 하고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글이 잘 안 읽히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인지 변동성이 컸고 그리고 탐구는 마지막 교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능의 긴장감이 가장 떨어지는 그런 시간대죠. 그래서 탐구에서 변동성이 크다고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이 최저를 국어랑 탐구로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등급을 받아야 한다. 1등급도 이제 아슬아슬한 1등급이나 2등급 초반보다도 3학년 때 되면 그래도 평가원에서 확실한 1등급을 받아주는 게 좋다. 그래야 영어나 탐구를 이제 최저 등급 맞추는 과목으로 포함시키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고1들이 가장 머리 아파하는 게 수행평가잖아요. 실제로 우리 내신 산출될 때도 비중도 너무 올라가고 있고 힘들잖아요, 저희도 하다 보면. 수행평가를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탐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행평가도 어쨌든 내신 성적에 포함돼서 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데 일단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 만점을 받는 것. 그러니까 평가 기준표를 다 주시잖아요, 요즘에는. 그 기준표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단 당연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내용 선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 내용을 활용해서 세특을 써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가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조건에 어긋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성취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교과별로 명시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보통 2학년, 3학년 때는 진로나 좀 더 선택 과목에서 심화의 탐구를 반드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랑 연결성이 또 너무 떨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학생의 성장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결성을 고려해서 1학년 때 수행평가의 내용에 이런 그 연결되는 실마리, 단서들을 좀 넣어줘야 돼요. 1학년생 활동이 생기부에서 너무 동떨어져 보이지 않도록 미리 구상을 하시고 설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 설계하는 시점은 언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1학년 되기 전 겨울방학이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한 학기를 여러분들이 지내셨고 한다면 여름방학 시즌에 2학기랑 2학년 때 선택 과목도 그쯤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왔을 거니까 그걸 엮어서 계획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방학 때가 가장 좋겠죠. 여유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계획도 풍부하게 세울 수 있고 이제 어떤 탐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려면 사실 그 탐구에 어떤 레퍼런스를 활용할지도 미리 구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도 미리 공부를 해놔야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게 학기 중에는 시간 부족으로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방학 때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행평가를 이제 잘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자료를 되게 많이 찾아봐요. 그럼 어느 사이트가 조금 좋을지. 왜냐면 GPT만 찾아보면 가끔 이상한 답변도 하고 막 의미 없는 자료도 찾고 하잖아요. 그럼요. 실제 없는.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잘하기 위한 사이트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서 기반 탐구가 요즘 너무 많죠. 그래서 도서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이제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은데, 밀리의 서재라든지 국회 도서관 등의 사이트를 좀 활용해서 관심 있는 분야, 관련 분야, 그리고 관련 교과의 도서 리스트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고 정리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미 DBPR나 리스 같은 거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의예과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좀 더 전문적인 NCBI 논문을 볼 수 있는 펀메드 사이트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관심 검색어로 검색을 해서 논문을 찾으시면 되는데, 아마 본격적인 연구가 들어가는 그런 논문은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 도저히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학원생들도 겨우 이해하는 그런 논문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리뷰 논문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다 영어이긴 하지만 요즘 워낙 AI 잘 돼 있으니까 번역은 해주잖아요. 그렇게 번역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정리해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모르는 내용 있으면 질문 정도는 챗 GPT한테 할 수 있겠죠. 이런 용어, 이런 개념이 뭔지.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로는 칸 아카데미라든지 그 채널 Molecules and Cells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기 강의들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파생되는 의문이나 뭐 궁금증 같은 것을 이제 심화 탐구할 수 있도록 관심 그 소재 같은 것들을 미리 리스트업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AI 활용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혹시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세요. 일단 개요를 짜는 거 정도? 레퍼런스에서 어떤 내용들을 활용하고 어떻게 이 탐구를 설계하겠다는 기본적인 내용 요소들은 다 추출을 한 상태에서 그 구성이나 방향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구성 정도는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염려되는 지점은 사실은 저는 문장을 다듬는 정도는 챗GPT가 충분히 이제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학생들이 문장을 유려하게 쓰거나 정돈돼서 쓰거나 하기에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는 학생들이 뭐 학원도 갔다 와야 되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챗GPT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에서 이제 챗GPT 킬러라든지 카피 킬러 같은 걸로 학생들의 수행평가나 이런 걸 검증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문장을 다듬기만 해도 그게 잘못하면 GPT 킬러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질문을 만들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본인이 가지고만 있다면 그 다음엔 GPT를 써도 유사도가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메디컬 중에서도 기대, 네. 약대도 있는데 의대랑은 스토리가 다르게 구성이 돼야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2학년, 3학년 때 심화 탐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깊이 있는 탐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관심사가 뚜렷해질 테니까. 그런데 이때는 탐구 방향성이 의대랑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의대에서도 약리학을 배우긴 해요. 그런데 약대만큼 약동학이라든지 생약학이라든지 뭐 약물 제조 공정 이런 걸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치대도 마찬가지로 인체 전반에 대해서 생리학적인 내용을 배우긴 하지만 구강 병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점점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치대에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아시죠? 나중에 수시 쓰실 때 6개 원서를 다 치대로 쓰시려면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그 교과 세특에서부터 막 치의학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진로 세특 정도의 치의학에 대한 관심사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형 탐구 하나 정도 반영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뭐 약대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치대에서도 치과 생체재료학 이런 거를 배우기도 하고 병리학, 뭐 미생물학, 면역학, 생화학 이런 것들 다 배우거든요. 1학년, 2학년 교과 세특에 들어가는 그 탐구에서는 이런 심화 주제들을 선정을 해서 핵심 개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중심으로 깊이 탐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뭐 화학 반응의 세계 이런 과목 선택하실 거잖아요. 치대 가실 거라면 이제 약대도 마찬가지이실 거고, 그러면 이 선택 과목에서 좀 더 진로랑 연결해서 점점 자신의 관심사, 학업적 성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말 끝나면 방학이 오잖아요. 근데 방학 동안 수행평가를 위해서 이거
이것저것 뭐 스토리도 설계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꼽아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어떤 활동을 하셨었는지부터 정리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너무 급하게 수행평가 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정신이 너무 없이 이렇게 후룩 지나가 버려서 뭐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도서를 가지고 탐구를 했었고 어떤 내용에 대한 뭐 활동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과목별로 활동별로 쭉 정리를 해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2학기 수강 과목별로 탐구 소재를 1학기 때랑 연계해서 미리 탐색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요즘은 도서 기반 수행평가 워낙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과목별로 어떤 도서 읽으면 좋을지 그 교과 개념, 만약에 뭐 공통수학 원에서 행렬을 배웠다. 그럼 행렬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를 선정을 해서 미리 찾아두는 거죠. 아, 여기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는구나. 뭐 행렬이 뭐 인공신경망에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책이구나. 요 정도만 파악해서 이제 도서 리스트, 뭐 간단한 내용 정리 같은 것만 과목별로 다 해두셔도 학기 중에 시간이 훨씬 단축되실 거예요. 방향도 훨씬 뚜렷해질 거고. 그리고 이제 실험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동아리에서 할 수도 있고 진로에서 하실 수도 있고 개인 세특에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유형의 탐구 프로젝트는 실험 재료, 뭐 방법, 원리, 선행 연구 자료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학기 중에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게 되고 그만큼 시간 잡아먹는 거거든요.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경암 바이오 유스 캠프라든지 K무크 강의 같은 거 들으시면서 학교에서 배우셨던 그런 그 핵심 개념들을 좀 더 확장해서 진로나 자율의 활동으로 연결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구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1 학부모님들한테 상담 전화도 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되게 힘들어 하시고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라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학기 때 학생들이 내신 준비만으로도 너무 벅찬데 이제 수행평가가 또 한 번에 공지가 나고 한 번에 치러야 되잖아요. 그걸로 고생하는 학생들 보면서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같이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고. 그런데 그 과정을 계획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하고 그러면 그만큼 사실 자기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덜 힘들면서도 체계적으로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미리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방학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리고 아직 1학기만 딱 지났기 때문에 뭐 한 과목 2등급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의대를 못 쓰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아직 2학년, 3학년 성적이 다 안 나온 상태잖아요. 그거 가지고 의대를 절대 못 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진짜 잘 해나가야겠죠. 이거 2등급일 것 같은데 그럼 의대는 포기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아마 1학기 때는 수행평가에도 수행평가대로 시간은 쓰시는데 그 결과물은 또 애매하고 지필고사 공부할 시간은 부족하고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학교에서 활동들이 돌아가는지 학생도 좀 파악이 되고 적응이 된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지점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았어요. 7월 달에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웨비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들으시면 수행평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랑 전체적인 생기부의 방향성이나 스토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진행됩니다.